네, 조태꼴 아십니까? 조태꼴 요게 아닙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네. 조태꼴. 자, 요즘 유행입니다. 둘, 셋. 조태꼴.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일부에 자기 효능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을까를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 안 나신 분은 일부 영상 복습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2부 자기 효능감의 성장 사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긴장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저한테요? 네, 네.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네. 네네. 자, 자녀분이 수학을 네. 잘 했었나요? 수학 성적이 잘 나왔나요? 못하는 친구는 엄청 못했고요. 잘하는 친구는 엄청 잘했습니다. 수학 성적이 네. 낮아가지고 수학 과목에서 어떤 자신감이 없는 이제 우리 A라는 자녀가 있다.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학원을 알아보면 안 되고. 네, 학원을 알아보시더라도 그건 방법이잖아요. 네. 네네네. 이제 우선은 감정을 공감해 주시고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으신 그런 말. 아, 이게 좀 어렵네요. 제가 극티여서 아빠 나 수학 시험 못 봤어.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잘하고 싶어? 안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아, 잘하고 싶어? 공부를 해. 별로 아빠 난 괜찮아. 그래 그럼. 뭐 이런 타입인데 네. 사실은 수학 성적이 낮아서 자신감을 잃었다. 이렇다면 네. 그러면 자신감을 조금 올려주려면 올려주려면 네. 아니, 성적이 낮은데 자신감 어떻게 올려? 네. 이미 낮은데. 아, 넌 할 수 있어. 아, 못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근데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지금 중2니까 괜찮다. 네, 중2, 중3 때 조금씩. 제가 이번에 몇 점 받았니? 아까 30점. 그래, 30점. 자, 좋아. 이번 시험은 40점을 목표로 하는데 30점도 괜찮다. 20점도 괜찮다. 그렇죠. 했습니다. 했더니 네. 집에 40점짜리 시험지가 딱 식탁에 있더라고요. 칭찬해 달라는 거죠. 보고 고민했습니다. 칭찬해줘야 되나 이거. 30점에서 40점을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올랐잖아요. 40점이잖아요. 네. 네. 그래도 네. 저번보다 올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맞아요. 칭찬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상과 현실이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교육이라는 게 네. 단시간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랜 시간을 조금 멀리 보고 이렇게 교육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우선 실패를 겪었다. 그러면은 지금 난이도에 있어서 얘가 접하고 있는 이 난이도에 있어서 얘한테 수준에 맞지 않을 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으로 내려가서 그 수준을 낮춰서 기본부터 조금 쌓아오게끔 이제 학원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그 레벨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렇죠?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서 그 아이의 수준보다는 조금 낮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자꾸 그 쉬운 문제는 성공의 기회가 더 많을 테니까 그 기회를 많이 쌓아줘서 자신감을 올리는 게 1번일 것 같아요. 그죠? 얘가 30점인데 더 낮은 레벨의 문제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학년을 낮춰야죠. 아, 학년을 낮춰서? 네. 야, 학년을 낮췄는데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예, 맞는 네. 말씀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언뜻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이 아이가 나 이거 정말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을 괜찮아, 요거 좀 할 수 있잖아, 이거 좀 괜찮잖아, 이런 경험으로 네. 만들어 올리는데 한 7년쯤 걸렸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은 이제 더 쉬운 문제를 주고 얘가 성공했을 때 이거 봐, 너 이 문제 풀었잖아. 안 되는 거 아니잖아. 다른 문제 좀 풀어볼까? 그래서 비슷한 이제 레벨의 그 낮은 단계의 문제를 계속 경험하게 해서 자꾸 이제 성공하는 거를 더 많이 경험하게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학습 동기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자신감을 조금 올려주는 거. 그래서 학생의 수준보다는 조금 레벨이 낮은 것부터 해서 성공의 경험을 많이 쌓게 해서 이제 우선은 자존감을 조금 높여주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예요. 아, 네.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농구를 친구가, 좋아합니까? 네, 좋아하는 친구인데 신체적으로 키가 작아요. 그래서 팀원들 중에 제일 자기가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농구는 좋아하는데 항상 시합에 나갈 때마다 팀원들한테 위축된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저희 아이를 만나셨나요? 수학을 못하고 키가 작고 아드님은 너무 훌륭하셔서 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키가 나중에는 덜 작은 키가 됐고 뭐 수학도 적당한 애가 됐는데 사실 어떤 게 있었냐면 애가 키가 엄청 작았어요. 정말 초등학교 입학할 때 다른 애들보다 1학년인데도 제일 작은 애보다 머리 하나가 작아서 거의 한 6살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 다 다니는 어떤 그 스포츠 클럽 축구단 있잖아요. 네. 다른 애들 하니까 우리도 축구 하나 시켜봐야겠다. 얘가 좀 뛰다 힘드니까 코치 선생님 다리 밑에 그늘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코치 선생님도 놀라셨죠. 내 그늘에서 자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비키면 내가 햇빛을 자꾸 받으니까 얘가 왜 그랬나 봤더니 짱구는 못 말려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넌 왜 그랬니? 물어봤더니 난 다른 애들처럼 빠르지 않고 그리고 운동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도 축구를 못해. 자, 이걸 두 번째로 키가 작은 축구 선수가 이렇게 많다. 이거 노력하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 친구가 아빠 노력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축구를 그만둬야지 않겠니?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건 좋지. 아 좋아. 그럼 같이 놀면서 조금씩 노력해 조금씩.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수비는 잘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네. 네. 훌륭한 아버님이시네요. 저 좀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좋은 아빠네. 신체적인 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괜찮아. 네, 아까 해주신 것처럼 키 작은 축구 선수들도 상당히 많고 메시 같은 경우는 정말 신체적으로 그렇게 그저 키가 큰 저희 선수도 아니고 그렇지만 네. 메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축구를 안 봐요. 진짜요? 저 야구입니다. 그러면 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 선수는 네. 그렇게 훌륭한 선수지만 매일매일을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술도 맞아요. 먹지 않고 조절하고 그렇죠. 저보다 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스포츠를. 네, 삼성 팬. 그래서 연습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연습은 자기가 그렇죠.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신체적인 거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에서 그 신체적인 역경을 이겨낸 예시를 좀 많이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갖게 해주시고 나머지 연습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것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해볼 수 있게끔 지지해 주시고 함께 좀 노력해 주셔서 이런 지속적인 연습이 그 신체적인 어떤 역경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거 수학 성적이 낮은 아이 어떻게 할까? 어떤 게 뭐 용기를 줄까? 그래서 성공할 수 있게 결국은 약간씩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조금 다음 단계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다른 거는 조절이 안 되지만 노력하는 시간은 네가 조절할 수 있다. 이거 뭔가 가슴에 와닿는 찌가네요.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저한테 또 질문하시나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 있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 있는 날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학생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 학생이 실력이 분명히 있는 학생인데 이런 불안감 때문에 시험을 볼 때마다 그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다 그러면 어떠한 도움을 좀 주시겠습니까?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압박을 한번 가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갱지로 시험을 본다면 네. 갱지로 시험지를 출력해서 풀어보고 학교에서 그냥 깨끗한 비포로 한다면 그걸 출력을 해보고 학교 글자체까지 따오고 똑같은 양식으로 해서 시간을 재보고 풀려보게 한다. 일단 제 생각은 이거 같은데 너무 티죠? 근데 우리 이제 대입 준비할 때 학생들이 수능에 조금 적응하라고 네. 1년 동안 정도는 학교에서도 그런 준비를 좀 시키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 자꾸 보게 하거나 해서 비슷한 상황을 자꾸 접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1번은 그러니까 시험 볼 때보다 화장실 자주 간다는 건 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뭔가를 좀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괜찮아. 한 학기에 2번은 쾌변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시험에 대한 그거를 웃음으로 그냥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별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를 뭔가 심어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이겨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만큼을 노력했는지를 스스로 좀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그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 실력은 있으나 이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실력을 발휘 못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랜 시간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했다는 거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네가 얼만큼을 노력했고 얼만큼을 준비했고 네가 평상시에 그 성과를 내고 있었는지를 자꾸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게 내가 준비를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그래 해볼 만해 라는 생각을 자꾸 가질 수 있게 그 노력한 시간에 대해서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 암시 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 시험 자체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인데 그 시험 자체를 이겨낸 그 순간이 아니라 과정을 되새기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긴장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그 긴장감을 조금 스스로 완화할 수 있게끔 이런 도움을 좀 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험 보는 날 때는 특히나 더 이제 따뜻한 음식을 좀 준비해 주시면서 너가 그동안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나 너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네가 한 만큼 그냥 열심히만 오늘 시험을 보고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따뜻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주시면 좀 긴장감이 조금은 덜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들으니까 참 저는 나쁜 아빠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있나요? 이제 뭐 진로에 대한 거 하나 더 네네네. 여쭤볼게요. 네. 이제 이 학생이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인데, 과학자? 네. 근데 이게 실험을 하다 보면 네. 항상 성공을 하진 않는데 대부분 실패하고. 그죠. 어린 학생일수록 그 실패를 자꾸 하면 나는 거기에 능력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과학자가 되고 싶고 뭐 그런 쪽으로 책도 많이 읽고 싶고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 실험을 자꾸 자기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실험 동아리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학생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해주시겠는지. 정답을 맞추고 싶은데 이건 정답을 잘 모르겠고. 정답이라는 게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실험을 한 과정을 하나하나 일단 받아 적어보겠습니다. 적고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는지를 같이 따져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네가 이거에서 야 요게 좀 잘못됐네. 변인 통제가 잘못됐다. 이론에 대한 사전 숙지가 잘못됐다. 그리고 실험을 요즘에 이렇게 한다는 유튜브가 많으니까 기구 조작 이런 걸 찾아보고 왔어요. 준비가 미흡했구나 하고 실패 원인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많이 아시는데요? 이게 혹시 제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원인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경우엔 이제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좀 접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나 이제 윗단계면은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뭐 실험하는 그런 학원 그런 데도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러니까 그런 학원을 조금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원이라면 학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의 그런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은 그 낮은 수준의 실험들을 자꾸 해볼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좀 주십사 좀 부탁을 드려서 성공하는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실패가 더 그 당연한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게 힘든 아이니까 좀 아래 단계는 성공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실험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험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좀 경험을 조금 많이 할 수 있게 그리고 실험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써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서 어떤 큰 부각을 시켜서 칭찬을 더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성공을 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성공의 경험이 쌓이는 것이
어떤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신념을 갖는데 가장 중요하죠. 내가 계속 실패만 한다 그러면 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갖기가 쉽지는 않겠죠. 또 근데 좀 씁쓸한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꼭 성공해야만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도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성공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니까 다시 도전하면 이거를 성공으로 끌어낼 수 있어.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쵸. 성공의 경험이 쌓여야 된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남 앞에서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혼자 독보적으로 이제 그 솔로 콘서트를 하기 힘들어한다. 네. 네. 팀 프로젝트 하는 거 힘들어한다. 협업하는 거 힘들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혼자는 상관이 없는데 협업은 어려워한다. 이거는 자존감은 높은데 자존심이 센 친구네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애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너의 얘기를 꼭 말해. 또는 얘기를 듣고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듣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근데 무조건 듣는 것도 나쁘다. 그래서 애들이 카톡이 자주 와요. 아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듣는 상황이야? 아니면 말하는 상황이야? 듣고 말해야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건 어때? 아 그래?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제 이런 대화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런 면에서도 또 좋은 아빠입니다. 네. 아, 괜찮네. 네. 지금 이제 학교에서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공동체 역량. 네, 네. 협업하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되게 점점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공동체 역량을 더 이렇게 주의 있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협업하는 게 이제 어려운 학생이다. 우리 아이가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그 버킷리스트처럼 이제 자기가 시도 안 해봤던 거를 하나씩 이제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성공의 경험을 조금 갖게끔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얘네들이 이제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학생은 아예 그 팀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하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를 해보자. 시도하는 게 우선은 이제 1번이 되겠고 이제 팀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너가 할 수 있는 이제 너무 중요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맡게끔 먼저 시키시는 게 아니라 가장 조금 할 수 있는 쉬운 그런 역할을 조금 그 안에서 해서 그거를 조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시도를 이제 첫 단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인간관계에서마저도 작은 성공부터 시작해라 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계속해서. 근데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작은 인간관계는 어려운데 주인공 되고 싶어요. 네. 이것도 어려운 케이스 아닙니까? 자기 음. 효능감이 너무 높은 부정일까 이거는? 그건 자기 효능감이 아니라 자존심이고 너무 세고 그렇죠. 네, 힘이 세다. 그렇겠죠. 그것도 사실은 근데 결국은 다른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 청소년기의 어떤 뭐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인 걸로 느끼잖아요. 청소년 그런 시기 친구들이 있죠. 네. 네. 뭐 자기 우화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자기가 중심이라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닐 때 거기서 오는 또 좌절감도 상당히 큰데 그 또래 문화 안에 이제 잘 섞이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기회도 이제 조금씩 해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면 부모님이 조금 처음에는 같이 목표를 잡아서 오늘은 뭐 반에서 몇 명의 친구랑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도 그것도 좀 올리셔서 조금씩 올리셔서 그런 것들 시행해보게 아이가 해볼 수 있게끔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은 부모님들께서 착각하실 수도 있는 문제여서 잠깐 짚어드리면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것이 뭔가 잘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뭔가 작은 것들을 잘 하다 보니까 그냥 난 하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엄청 잘할 거야 내가 최고야까지는 아니고
그냥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 정도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효능감의 한 종류는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는데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노력을 더 하면 할 수 있겠지? 아니, 내 노력을 안 했네. 그럼 노력을 해볼까? 이런 생각 갖는 것도 이런 자기효능감일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이 특목고나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간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공부를 중학교 때 꽤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성적이 안 나니까 무너진 친구가 있고, 갔다 오더니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와, 우리 학교 애들이 내가 질문하면 다 알려줘서 과외 선생이 우리 반에 과외 선생님이 20명 생겼어요. 너 혹시 21등이니? 네. 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은 조금씩 올라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능감이 높아지면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2부에 걸쳐서 이번에 한주연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1부에서는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았는데 2부는 그리고 어떤 사례에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고민을 해보셔도 결국 즐거운 얘기는 작은 성공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